스위스에 살면서 놀란 점들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스위스에 살면서 아주 놀란 몇 가지들 가볼게요. 좀 더 자신있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오늘. 그러면 제가 스위스에 살면서 내가 놀란 점들 지금부터 갈게요. 안녕하세요. 스위스의 털보 아빠입니다. 왜 털보 아빠인지 다 아시죠? 지금 털을 기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저의 스타일을 위한 그거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저에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10년 동안 스위스에 살면서 가장 놀란 것 중 첫 번째로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스위스에는 이제 슈퍼마켓이 있거든요. 가장 큰 슈퍼마켓이 미고랑 그리고 컵이라는 이제 슈퍼마켓이 있어요. 슈퍼마켓이. 거기에서 우리는 대마초로 만든 음료수를 살 수가 있어요. 영상 보실까요? 아이스티가 있는데 두 개의 맛의 아이스티가 있어요. 둘 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카나비스. 저도 이 자료 찾다가 제가 이거를 두 개를 사볼게요. 보고 아 진짜야? 하고 지금 물건을 사러 간 거예요. 35센트. 이걸 보고 아직 맛은 안 봤으니까 제가 맛을 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스티.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인데 스위스에서 일반 담배 가게나 마찬가지로 슈퍼마켓에서 우리는 마리화나를 또 살 수가 있어요. 스위스가 유럽에서 이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개인 총기 보유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예멘, 세 번째가 스위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군대를 제대를 하면 자기 개인 총기를 집에 갖고 올 수가 있어요. 한 65만 명 이상이 개인 총기를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놀랐던 게 스위스 은행에 예금 통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보관료를 내야 해요. 이게 뭐야 대체? 언제 돈을 모으고 살라는 거야?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스위스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위스 복지 중에 하나가 스위스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면 2년 이상 일을 했다 하면 2년간 실업급여라는 게 나와요. 실업급여가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월급에서 80%가 2년 동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 그러면 70%만 이제 월급에 대한 실업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스위스 실업급여가 나오는 동안 실업학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이제 4개월 동안 프랑스어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어 학교가 이제 스위스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 달에 한 얼마야? 240만 원이었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가격이, 그거를 4개월 동안 내줬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이제 실업급여가 끝났어요. 2년 동안 일을 못 찾았다 그러면 거기서 끊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떠한 돈이 가정에 어떠한 삶을 살만한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를 하고요. 이제 정말 돈이 없는 가족이다 그러면 복지가 나와요. 복지 돈으로 먹을 만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지된 돈으로 어딜 여행 가고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말 돈이 없다, 일을 못 한다 이러면 살 만큼은 살아요. 근데 여가 활동과 휴가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뭐냐?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스위스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위스 보험은 한국처럼 의무적인 보험인데,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이 말을?
그러니까 개인 회사에서 나라를 대신해서 보험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거만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스위스에. 어마어마한 보험회사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스위스는 이제 등급제가라는 게 있어요. 보험을 들면 등급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조금 많이 내고 등급제에 이제 1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금이 좀 많이 내고 1등급으로 간다 그러면 보험금을 많이 내는 대신 이제 병원을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이제 한 번 의사를 볼 때마다 1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5번 이상을 봤다 그러면 5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80%가 보험에서 보험을 대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80% 이상을 내주고 20%만 보험금 이제 개인이 내는 거예요. 이런 식이 있고, 그리고 등급제에서 마지막인 게 뭐냐면 이제 병원을 자주 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500프랑을 등급제 2,500프랑을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500프랑을 쓸 때까지는 제가 돈을 100%를 보험금을 내야 돼요. 개인이. 뭐야, 굉장히 비싸잖아 하잖아요. 근데 스위스가 비싸요, 병원비가. 그래서 한번 갈 때 굉장한 돈이 많이 나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는 이렇게 썼어요.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등급제의 마지막을 썼고 보험금을 적게 내는 형태로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험은 지금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보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보험이 1등급제로 했어요. 그러니까 500프랑 이상을 제가 쓰게 되면 그 이후에 80%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80%를 넘어선 20%의 보험을 제가 다른 또 보험회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제가 50만 원 이상을 병원에서 썼다, 의료비를 냈다, 그리고 약값을 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 개인이 내는 보험금이 하나도 없어요. 좋게 다시 설명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안경이 좀 괜찮은 거거든요. 이제 최고의 이제 블루 스크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햇빛을 보면 이제 선글라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와 다른 안경, 두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표를 말씀드리면 이게 플루 거고, 다른 상표를 말씀드리면 이제 톰 포드 거를 샀거든요. 두 개를 샀는데 보험회사에서 다 보험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년에 한 번씩 안경을 맞춰도 안경이 공짜인 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급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치아 교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제가 공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 뭐냐면, 안경, 그리고 치아, 그리고 또 MRI를 이제 귀에서 이제 이명이 나기 때문에, 이명 소리 삑 소리가 나기 때문에 MRI를 2차를 찍었고요. 그리고 심전도 검사, 그리고 달리면서 이제 심전도 검사 하는 거 있죠. 정확하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거와 그리고 내시경 치료, 모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공짜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스위스에 오게 되면 한국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2년에서 3년 차에 스위스에서 꽃 알레르기가 생겨요. 초반 1년째, 2년째 살 때는 그 알레르기가 없어요. 근데 3년 차가 됐서부터는 그 꽃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천시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맞고 있는 게 천시까지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알러지를 벗어나는 이제 주사를 맞아요. 그것도 가격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것까지 해서 저는 1등급제 50만원 이상을 넘으면, 또 놀란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릴 거면, 굉장히 지금 제가 드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놀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저는 트립은 가는데
여행은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는 게 스위스 여행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싸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이제 월급이 센 대신 그만큼 기본 생활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제가 유럽 여행, 지금 마요르카, 이제 스페인 마요르카나 거기서 3주간 생활을 했고요. 여행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어디냐면 린스타인,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 두 군데, 아까 말씀드렸지 츄리, 루체른, 이렇게 캠핑카로 여행을 다녔는데 기본 이제 우리가 정한 돈을 넘어 쓴 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 예금을 했어요. 저축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프랑스로 이제 한 달간 여행을 했거든요. 그 방을 이제 집을 빌리거나 아니면 캠핑카를 여행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도 우리는 돈을 저금을 하고 와요. 여기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오히려 돈을 버는 거죠. 여기 있으면 뭐예요?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스위스를 어디를 이제 방문을 하거나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어요. 다른 장점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치아 교정 때문에 발음이 계속 새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이거는 하고요. 다음 얘기로 갈게요. 다음, 스위스의 부자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또 스위스에 와서 여생을 보내고 가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부자들이 세금을 내는 게 있는데 한 번에 일시불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돈은 한 1억 얼마 정도가 되는데 그 돈을 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 그 이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면 돈만큼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암만 돈이 많더라도 1억 2천만 원만 내면 1년에 한 번만 내면 그 이후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들이 스위스에 와서 사는 거죠. 이케아 사장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그 대신 일은 못해요. 그 대신 이제 스위스의 정부는 와라, 받아들인다. 대신 돈을 써라. 이건 거죠. 여기서 1년 동안 살아요. 세금을 내죠. 그 나머지 1년 동안 집값을 내고 음식값을 내고 여가를 보내는데 굉장히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가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리고 웃긴 게 여기 뭐냐, 스위스 부자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스위스 부자들을 우리 이제 일반인들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차도, 옷차림도, 그리고 모습도 부자처럼 안 보여요. 굉장히 부자인 거를 감추고 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도 그걸 같이 저랑 공감을 해요. 부자들은 오히려 돈을 감추고 살아요. 한국처럼 막 돈 많으면 막 브링브링 하는 거 있죠. 그 브링브링이라는 게 정말 없어요. 그 브링브링 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외국에서 온 브링브링 이민자들인 거죠. 부자라고 부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자식들이 그 삶을 또 배워나가고, 그리고 이제 돈도 이제 그렇게 막 쓰고 흥청망청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감추고 산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좋은 점을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같은 선에서 나온 건데 이제 스위스에 살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 뭐냐면 남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스틸을 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수염을 기르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살고 밖에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내 거지처럼 입고 밖에 나갔어요. 전혀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갖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쟤 더러워, 우와 뭐 멋있다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 유지비라던가 그런 거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살면서 굉장히 저렴한 옷 상표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옷 상표들만 사 입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굉장히 깨끗한 스타일로만 하는 거지 그 품위 유지비 그런 걸로 돈을 많이 안 써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이거는 하고요. 다음 단계로 제가 웃긴 얘기 할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스위스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화관을 갔어요. 극장표를 샀어요. 그리고 음료수와 팝콘을 샀어요. 뭐가 더 비쌀까요? 극장표? 음료수와 팝콘. 음료수와 팝콘이 극장표보다 더 비싼 나라예요. 이게 굉장히 웃기시죠? 한국도 그런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스위스 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해외 여행을 가잖아요. 유럽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여권이 필요 없어요. 다 유럽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주민등록증이라 그러나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유럽 전체 어디든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패스포드가 필요 없답니다. 아주 좋죠? 다른 유럽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랑 같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위스는 이제 수질 관리가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오시면 물 사는 거에 100원도 쓸 필요가 없어요. 물통 하나만 갖고 계시고요. 화장실에서 담으시던지 아니면 공원 어디든지 담으셔서 드시면 돼요. 단 못 마시는 물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못 마시는 물은 어떻게 써있냐면 non potable 써있어요. non potable. 그게 뭐냐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외에는 안 써있다. 이게 안 써있다 그러면 스위스 어디든 가셔서 물을 공짜로 마실 수 있답니다. 화장실 가셔서 마셔도 돼요. 변기가 아니라 수돗물이요.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스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위스 대중교통비가 3프랑이거든요. 근데 1시간을 쓸 수 있어요. 가격이 좀 비싸죠. 근데 스위스 대중교통이 넘버원이에요. 굉장히 좋은데 뭐냐면 시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웹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나는 지금 스위스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공항까지 가고 싶다. 그럼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와요. 너 지금 요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까지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공항까지 가는데 17분이 걸린다. 아니면 트람을 타고 버스로 옮겨 타고 요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바깥 타는 거, 차를 바깥 타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트람을 타고 어디 버스 정류장에 오면 버스가 와요. 그럼 버스를 타고 바로 가는 거죠. 시간표대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와서 정확하게 떠나요. 그러니까 스위스 대중교통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스위스 공항에 오신 분들 잊지 마세요. 스위스 공항 나가기 전, 출구 바로 전에 이제 스위스 버스나 트람 표를 이용하실 수 있는 티켓이 무료거든요. 그 티켓을 떼셔서 가시고 싶은 지역까지 가시면 돼요. 택시 타지 마세요. 기본료가 웬만하면 5만원, 6만원, 7만원 이상입니다.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8km 이상이면 7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공항에 도착할 때 티켓 갖고 가시는 거, 무료 티켓 갖고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아이가 깼기 때문에 제가 전업주부잖아요. 아이가 깼기 때문에 아이랑 놀아줘야 돼요. 의상도 바꿔 입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스위스 밤 10시 이후에는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아니, 여러분 10시 이후에는 모든 청소기 당연한 거죠. 청소기, 세탁기, 모든 기계에 대한 사용은 멈춰주시고요. TV의 볼륨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생일 파티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예고요. 에티켓이고요. 풍선을 달아주던가 문에다가, 그리고 오늘 생일 잔치가 있기 때문에 양해 드립니다. 이런 정도 기본 에티켓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이게 좀 쇼킹한 거죠.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물을 될 수 있으면 내리지 마세요. 그것도 에티켓에 벗어난 거랍니다. 샤워는 될 수 있으면 10시 이전에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에티켓이에요. 그리고 큰 거는 당연히 화장실에서 큰 거는 물을 내려 주셔야겠죠.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다른 정보로 새롭게 다시 와서 스위스에 대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아무튼 스위스에서는 털보 아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발음이 안 좋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